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우리를 살리는 인연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한 반려견과 세상에서 잊혀져 가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박노인, 올해 77.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바쁘다며 전화조차 드문 채 도시에 묻혀 살아갔다. 노인은 말할 사람이 없었다. 오늘 뭘 먹었는지 말해줄 사람도 없고 저녁에 같이 TV를 볼 사람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방에 혼자 앉아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와 오래된 벽시계만이 그의 하루를 채웠다. 그런 노인에게 유일하게 오늘을 함께 살아주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진돗개 또리였다. 또리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개였다. 저 개는 정말 이상해. 한 번을 짖지 않는다니까. 눈빛은 똑똑한데 왜 저리 조용하지? 실제로 또리는 낯선 사람이 와도 천둥이 쳐도 옆집 개가 으르렁대도 단 한 번도 짖은 적이 없었다. 노인은 그게 마음에 걸렸다. 어디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길래 목소리를 잃어버린 걸까? 또리는 말없이 노인을 따라다녔다. 밥을 먹을 때도 잠들 때도 화장실을 갈 때조차 노인의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그 조용함은 오히려 노인의 위안이 되었다. 말 못하는 게 오히려 너한테 고맙구나. 노인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다. 그날은 날이 유난히 추웠다. 밤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고 바람은 서늘하게 피어올랐다. 노인은 저녁을 먹고 난로에 불을 지피려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통증, 숨이 가빠지고 팔이 저리는 느낌. 왜 이러지? 노인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주저앉았다. 또리는 다급히 달려와 노인의 손등을 코로 톡톡 건드렸다. 하지만 노인의 몸은 차갑게 굳어갔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 노인은 부엌으로 겨우 몇 걸음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곧장 쓰러졌다.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검붉은 피가 바닥에 번졌다. 호흡은 고르지 못했고 의식은 천천히 꺼져갔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존재는 오직 또리뿐이었다. 또리는 노인의 얼굴을 핥고 몸을 밀어 올리고 입으로 소매를 물어당기며 어떻게든 노인을 깨우려고 했다. 하지만 노인은 반응이 없었다. 그때 또리의 눈빛에 이상한 결심이 어렸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내지 않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멍, 멍, 멍.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울음. 마당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문을 긁고 짖고 또 짖었다. 그 울음은 고요했던 시골 마을을 통째로 깨웠다. 맞은편 집 아저씨가 잠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저게가 짖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리는 그들을 향해 짖으며 집 안으로 이끌었다. 노인의 몸을 본 순간 모두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숨이 거의 없어요. 빨리 119 불러. 또리는 노인 곁에서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살려달라는 절규처럼 들렸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이미 끝이었습니다. 노인은 기적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노인이 깨어난 첫날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걔가 그렇게까지 울부짖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생 짖지 않던 걔가요? 노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는 정말 용기 낸 겁니다. 며칠 뒤 노인은 퇴원 후 또리를 목욕시키다가 또리 몸 곳곳에 흉터를 발견했다. 칼로 그은 듯한 자국, 담뱃불 자국, 목을 강하게 조였던 흔적.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니? 하지만 또리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노인은 또리의 상처가 너무 신경 쓰여 며칠 뒤 수의사에게 데려가 진료를 받았다. 그때 의사는 또리의 귀 안쪽 깊은 곳에 상처를 보고 말문을 잃었다. 이 아이
사고로 청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길래. 그리고 이어서 나온 한 문장. 이게 원래 구조견이었네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구조견이라고요? 네. 마을 근처 구조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폭발 사고에 휘말려 크게 다친 뒤 소리에 반응 없음, 짖음 거의 없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짖지 못했던 거구나. 또리의 침묵은 상처였고 고통이었으며 그가 감당해야 했던 과거였다.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왔다. 또리의 울음 덕분에 노인이 구조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CCTV를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님, 그 개가 짖은 이유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노인은 놀라 경찰을 바라보았다. CCTV 화면에는 새벽 시간 노인의 집 창문으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접근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도둑이었다. 저 사람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개가 갑자기 반응한 겁니다. 아마 청각 대신 진동이나 발소리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즉, 또리는 노인을 살리기 위해 짖은 게 아니라 집으로 침입하는 도둑을 쫓아내기 위해 평생 잃어버린 목소리를 짜낸 것이었다. 노인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너는 나를 지키기 위해 짖은 게 아니었구나. 너한테는 위험을 막는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구나. 또리는 말없이 노인 옆에 앉아 있었다. 모든 일이 지나 얼마 뒤 또리는 갑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헤매며 또리를 찾았다. 또라, 어디 있니 제발. 사흘째 되던 날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할아버님, 반려견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실종된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또리가 발견되었다. 또리는 사흘 동안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아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덮고 있었다. 아이의 체온은 정상 범위 안쪽으로 간신히 유지되어 있었다. 산속을 뒤지던 구조대원은 그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아이를 살리려고 사흘 동안 버틴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다. 아저씨, 이게가 아니었으면 우리 애는. 노인은 또리를 품에 안았다. 또리는 힘이 빠진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또다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돌아온 날이었다. 노인은 말했다. 너는 원래 사람을 살리려고 태어난 아이였구나. 바람만이 조용히 그들의 곁을 스쳐갔다.